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업 전반에서는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내연 기관차 종식을 가속화했고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지금 이미 급성장했고요. 앞으로도 급성장이 기대되고 전망되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핵심 부품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코스피 상장사 금양의 박순혁 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터리 이제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많은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의 완성차 제조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휘발유가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는 만큼 중요성이 뭐 100%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터리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일단 이제 전기차 중에서 그 원가에서 배터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이상 되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엔진 이거를 만드는 게 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제일 핵심인데 이제 그 핵심을 넘어가는 거니까요. 배터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주는 전기차 회사들이 넘고 실제로 이제 돈은 배터리를 만든 회사들이 버는 이제 뭐 그런 구조 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전체 차 중에서 한 40%에서 한 70% 정도 대체할 걸로 이제 그 연구기관들마다는 좀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 해에 1억 대 정도 보통 자동차가 팔리니까 한 해 이제 4천만 대에서 한 7천만 대 정도. 그 중에서 이제 한 30%에서 한 50% 정도를 우리 그 K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보면은 그게 지금 배터리 대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배터리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천짜리 차 같으면은 이제 거기서 2천 원 배터리니까요, 40%.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대충 해서 이제 한 500조 원 정도가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기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그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인데 그게 이제 한 해 매출이 한 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딱딱 떨어지네요. 딱딱 떨어지죠. 근데 반도체가 300조, 한 350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커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조선 반도체 뭐 이 정도 해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더 선봉장이 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한 반 정도만 맞는 얘기고. 반만. 배터리가 없었으면은 배터리에 이제 성능 개선이 없었으면은 전기차 시대가 안 열렸을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 9배 정도, 9분의 1 정도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제 K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단연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뤄낸 거니까 사실은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데서 이제 테슬라가 절반의 공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K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머스크가 혼자 다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도 뭐 결국에는 껍데기잖아요. 거기다가 배터리를 얹어야지 가는 거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인포테인먼트는 다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요. 주로 배터리 K 배터리 많이 사용하지만 어떻게 주로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사용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삼원계하고 이제 LFP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좀 어려워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배터리 그러니까 그 양극재 이제 쪽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리튬하고 산소는 항상 이제 양쪽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LFP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L이 리튬이고 FP가 이제 인산철이고 그러니까 뒤에 산소가 사실 빠진 거예요. O가 빠진 거네. O가 빠진 거고 NCM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앞에 리튬하고 뒤에 산소가 사실 빠진 겁니다. 그럼 LNCMO예요,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배터리는 이제 그 LCO라고 리튬, 코발트, 산소
요 배터리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발트 자체가 워낙 가격이 비싼 원자재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좀 코발트 비중을 좀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 뭐 예. LG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코발트 비중을 줄여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또 이제 성능을 좀 개선되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나온 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원계, 그 NCM이나 NCA 같은 거. 예. NCM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망간이고요. 대체된 예. 거고 이제 NCA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예. 이제 대체된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앞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는 이제 4원계라 그래갖고 NCM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붙여서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NCM이라고 우리가 3원계라고 들었던 게 세 가지 3. 그러니까 원소가 들어가는 건데 N이면은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 그래서 NCM. 예. 쉽게 얘기하면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예, 그 알루미늄의 역할이 있다면서요? 예, 알루미늄이 이제 그 원소 자체가 예. 상당히 좀 안정적이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화재 위험 계속 이제 발생하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4원계 같은 NCMA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추가를 시켜서 이제 화재 위험을 더 이제 그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럼 그런 비싼 역할을 코발트를 조금씩 빼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기술력이 지금 가고 있다. 예. 요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더 나오실 거잖아요. 예, 더 나와서 자세하게 이게 왜냐면은 말씀드리도록 한 번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저희도 기자들 입장에서도 예, 이걸 예. 어떻게 풀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오늘은 NCM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원계하고 저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인산철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NCM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예, 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주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일단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니켈 때문이 아니고 니켈이 엄청나게 근데 급등했잖아요, 예.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좀 떨어져서 떨어졌죠, 예.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초 대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니켈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니켈하고 경쟁하는 게 그 LFP 철이니까 철 가격도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2배가 올랐죠. 2배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그 예. 수급 자체는 지금 저희 업계 내에서는 이제 니켈의 수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딸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원자재는 리튬입니다. 실제는 리튬이 쇼티지인데 시장에서는 쇼스케지 때문에 니켈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예, 게 상대적으로 나타났다고 좀 부각됐던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니켈이 양극재 차지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좀 그 가격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이제 원소였어요. 비싸기도 예. 하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리튬은 상당히 좀 가격이 쌌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리튬 자체가 쓰이는 데가 그 배터리 이런 쪽밖에는 사실 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덜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그 CATL에 이제 CATL 같은 경우에 리튬 1위 회사죠. 그게 이제 리튬이 부족해 갖고 이제 멈추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만드는 실제로 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여쭤보겠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많은 분들이 니켈하고 리튬하고 어떤 게 중요하냐 막 궁금해하시는데 리튬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리튬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리튬 더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그 니켈은 이제 대체재가 있는데 니켈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이제 인산철로 바꿔서 하면 되지만 리튬은 없으면 아예 못 만드는 거니까요. 대체재가 없구나. 일단 리튬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만드는 배터리 양이 한 10배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니켈 쪽은
그 스테인리스 강 그거 이제 만들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그게 예. 한 3분의 2 정도 쓰고 실제로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니켈은 한 1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배 정도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2배 정도만 이제 니켈은 더 채굴 하면 되는 거지만 니켈은 지금도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50% 정도가 돼요. 그 얘기는 앞으로 10배 정도 배터리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이제 5배 정도 더 채굴 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은 게 리튬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광산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주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21년 정도만 해도 이게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차 한 대당 보통 이제 니켈이 한 42kg 정도 들어가고요. 리튬이 한 40kg 정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코발트가 한 6kg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21년 초 기준으로 해서는 대당 한 니켈이 한 88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반면에 이제 리튬은 한 38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니켈이 훨씬 더 중요한 원소였는데 지금은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리튬 가격이 10배가 오르면서 지금은 가격이 완전 바뀌어 갖고 차 한 대당 그 순수 리튬만 360만 원이 들어가고 니켈은 163만 원. 한마디로 리튬이 지금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대체제가 없고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 전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펼쳐질까라고 예측할 게 아니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이사님, 박순혁 이사님, 저희가 시간이 없거든요. 어차피 또 나오셔갖고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리튬 관련해서만 우리가 뭐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박순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